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천안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중형 SUV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흥 강자가 하나 등장을 했죠. 바로 르노에서 나온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했었죠. 뭐 고속도로도 타보고 시내에서도 주행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는데 와, 고속도로 주행하니까 막 조회수가 20만 회가 이렇게씩 나왔었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 댓글 중에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그랑콜레오스 진짜 좋은 차예요. 출고받아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은 차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중형 SUV 중에서도 과연 가성비가 있는 자동차인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중고로 구입했을 때 과연 가성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해외에서 뭐 디자인을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디자이너 분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부산 모터쇼 때 거기 현장에 계셨던 디자이너 분하고 잠깐 인터뷰도 했었죠. 일단은 앞모습을 보자마자 이 차량이 어떤 트림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테크노 트림, 아이코닉, 그 다음에 에스프리 알핀이에요. 차량의 앞모습을 보면은 이 차가 어떤 트림인지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앞쪽에 그릴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죠. 파란색으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 가운데 로장주 엠블럼이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이 에스프리 알핀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이 전반적인 외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뽑힌 중형 SUV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중형 SUV라고 하면은 많은 차량들이 약간 묵직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외관 모습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기본 트림인 아이코닉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주행 보조와 관련된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 전장 제원이 4780mm입니다.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바에 따르면 지금 4780mm의 전장 제원을 가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는 중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에스프리 알핀이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에스프리 알핀 엠블럼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휠이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245R20인데 이게 에스프리 알핀에서는 휠 인치수를 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이코닉이나 테크노에서는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20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휠 인치수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코닉이나 테크노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에스프리 알핀의 20인치 휠이 사실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게 저희가 딱 요 에스프리 알핀의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차로 서울 부산 왕복을 뛰었었거든요. 그때 780km를 주행하고 나서 나왔던 연비가 풀투풀 실연비로 했을 때 18.29km/L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형 SUV가 가지고 있는 연비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죠. 왜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1.5L 엔진이기도 하거니와 그 안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모터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터가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에서 들어가는 이런 모터 크기는 40에서 50kW 요 정도 사이의 출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출력으로 나오는 모터가 100kW, 보조 모터가 60kW예요. 그러니까 마력수로만 따지면 130마력 정도가 되는 출력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보통 그랑콜레오스가 시내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어떻게 주행을 하냐면 전기차처럼 주행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은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서 발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고 주행을 하는 것들은 모터와 배터리 이런 것들로 전기차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어느 정도 경사각이 있는 언덕길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모터 힘으로 충분히 차를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심지어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죠. 하이브리드라는 증거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뒤쪽에서도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고 만듦새가 진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가 세팅 그레이라는 이런 무광 색상인데 저도 이거 시승할 때 타봤지만 이 색상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물론 세차를 한다거나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색상 자체는 굉장히 잘 뽑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2.0 터보 가솔린 모델이 있기는 한데 어지간하면은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보시는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다 하이브리드 모델일 거예요. 처음에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판매되기 시작할 때는 한 6,000대 뭐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한 3,000대 정도가 팔리더라고요. 근데 3,000대가 팔리면 그 중에 한 2,600대, 2,500대는 하이브리드고 나머지 한 3,400대 정도가 가솔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도 트렁크 공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만한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형 SUV다 라고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조금 아쉽냐면 6인승이나 7인승을 선택할 수 있는 시트 구조가 옵션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인승을 해서 2열 뒷좌석을 캡틴 시트처럼 놓고 싶고 그 뒤로 3열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옵션들이 아예 선택이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4휠 드라이브 선택이 안 돼요. 사륜구동을 아예 옵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운 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트 구조라든지 사륜구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빼면은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사실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거는 안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2개 아닙니다. 예, 조수석까지 해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조수석까지 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에서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스프리 알핀에 올라와서 뭐 동승석의 12.3인치 옵션을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코닉 정도만 선택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에스프리 알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옵션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입맛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림 정도만 딱 고르면 그 이상 내가 뭔가를 딱히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에서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능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팀의 모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 웨일, 요걸로 들어가면은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게 나옵니다. 보통 내연기관 차량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동을 걸어 놓으면 그거는 조금 난감하잖아요. 근데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차를 세워 놓은 지 거의 한 20분 정도가 다 돼가는데 시동을 한 번도 건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1.64kW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히터 이런 것들을 틀어놓지 않는 이상 유튜브라든지 디스플레이를 꽤나 오랫동안 만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에스프리 알핀이잖아요. 에스프리 알핀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뭐 안전벨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요 시트에 보면은 에스프리 알핀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분에서 에스프리 알핀이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프리 알핀과 아이코닉이 기능상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에스프리 알핀이 아니어도 돼, 뭐 디자인적인 부분 나는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옵션을 올려서 에스프리 알핀까지 올 필요는 없고, 아이코닉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 취향에 맞춰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흔하게 타는 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가 않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런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적으로 뭔가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인지 아쉬운 부분이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 위쪽으로 썬루프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이 나올 때, 이 차량이 출시될 때에는 썬루프가 없었어요. 정말 아쉽게도 썬루프 옵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26년도 모델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썬루프가 생겼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썬루프를 좋아해, 난 썬루프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형을 가는 게 맞고, 아 난 썬루프 상관없는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형으로 오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랑콜레오스가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5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성비 있는 구형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이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연비 좋고 뭐 실내 공간 중형 SUV 정도 나오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다 알겠어.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옆에 있는 그랑콜레오스만 하더라도 에스프리 알핀 모델을 고르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한 4,4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옵션을 사실 추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 정도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고됐을 때만 가격으로 보면은 한 4,400에서 4,500 정도 사이 요 정도 가격대로 출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지금으로부터 출고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가 한 10,000km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량들이 한 1년, 2년 이 정도 타고 나서라도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요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차량을 중고로 구입할 때는 아 이걸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아? 그냥 차라리 신차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7, 800만 원? 요 정도가 감가가 된 건데 아 이 차량이 생각보다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 차량 가격이 낮아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거기다가 감가 수준도 어느 정도 꽤 되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웬만해서 우리가 중형 SUV다 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 있는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라운드뷰라든지 주행보조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중하다 생각하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중형 SUV 중에서도 연비가 가장 좋죠. 저희가 뭐 소렌토, 산타페, 뭐 토레스, 그랑콜레오스 다 테스트해봤는데 그 중에서 리터당 18km의 연비가 넘어가는 거는 그랑콜레오스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랑콜레오스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정말 높은 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